제가 이렇게 강의를 의뢰받기 전에 우리 대표님한테 어느 정도로 강의를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좀 저희 얘기도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지금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교육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넣고 그다음에 요청하는 것도 좀 넣고 자 그렇게 처음에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거 봤더니 너무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애너가 왜 효과가 있냐, 왜 효과가 있냐, 그리고 자, 애너를 먹었으면 이래이래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 우리가 이제 복습은 중요해요. 복습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애너 개념을 약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너, 저 애너들이 실제는 저게 왜 애너라고 불리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를 살펴보고요. 자, 먼저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죠. 의뢰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너를 발견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주 우연했습니다. 우리 혈관을 보면 동맥하고 정맥이 좀 달라요. 잘 보면은 이 동맥 쪽에는 이 원래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가 내피세포입니다. 이게 혈관 내피세포.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무슨 세포들이 있냐면 평활근세포라고 써요. 근세포예요. 이 녀석들이 뭘 조절하냐면 혈관의 직경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혈관 세포들이 걔네들이 어떤 물리적인 직경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는 운동성 없어. 누가 운동성을 가지냐면 근세포가 운동성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언제 수축을 하고 언제 이완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수축했다가 그냥 갑자기 이완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우리 몸은 다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말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콜린은 주 아세트콜린이에요. 아세트콜린이 이 혈관 내피세포의 명령을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들이 어디를 조절하냐면 평활근 세포를 조절한다.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연구를 했냐면 혈관 내피세포는 운동성이 없으니까 수축하고 늘어나는 건 평활근 세포니까 평활근 세포만 떼다가 이 녀석을 이완을 시키는, 수축 말고 이완시키는 그걸 계속 탐구를 했어요. 실험을 계속 했으나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멍청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원래는 평활근 세포만 있으니까 내피세포는 다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만 돼. 근데 어떤 게으른 사람이 매일 뜯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쓰자. 평활근 세포에 혈관 내피세포가 같이 붙여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 잘 될까요? 잘 안 돼야 되는데 실험이 잘 됐어.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견돼. 그러면 자, 아드레날린을 주면은 이 평화회전 세포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주면 콜린은 누구에만 영향을 받냐면 이 혈관 내피세포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수축한 상태 그대로. 그런데 이 녀석은 수축을 합니다. 즉 내피세포가 붙어 있는 것은 수축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해석은 간단합니다. 아세틸콜린이 어디를 자극했냐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켰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붙여야 됩니다. 사람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온, 그러니까 유도라고 했어요. 이완인자. 그래서 EDRF라는 말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EDRF만 찾아내면 혈관의 수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EDRF 찾기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NO를 연구하게 된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죠. 이 연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다 밝히고 해서 3명이나 되는 사람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분명히 중요했나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줬겠죠.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면은 뭔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기체랍니다. 기체.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반응성이 너무 강해서 존재 시간이 1초도 안 된대. 이거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NO는 1초도 안 되게 존재하다가 기체이면서 반응성도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NO가 반응성이 높은 기체고 그 다음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우리가 NO를 드럭으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드럭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 즉시 NO를 만들라고 먹는 즉시 NO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NO를 내보내는 만드는 도너를 만들자. 우리가 그 도너라고 해요. 뭐 NO 공유체, NO를 이렇게 방출해 있는 거, 그냥 그걸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내가 여기가 아프다, NO 공유체를 먹으면 NO 공유체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정확히 여기 와서 어떻게 되냐면 NO를 싹 만들어야 돼. 자, 그러려면 NO 도너가 눈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먹는 즉시 우리 몸에 전부 다 있어야 돼. 그래야 한 번이라도 거기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도달할 거. 자,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NO를 계속 만드는 걸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엄청난 독성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NO 토너도 쓸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NO는 그 자체로는 드럭으로 쓸 수 없다. 여기 NO 막 있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 어떻게 돼서 있을까? 자, 어떤 방법을 써도 기체인 NO는 드럭으로 그냥 썼습니다. 또 NO 도너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원하는 위치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가서 N으로 싹 전환되는 뭔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 자,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에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원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효소밖에 없습니다. 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NO를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존하면 돼. 그런데 그 효소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바로 NOS라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NOS가 있구나. NOS는 알려졌어요.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있구나. 이건 뭐냐? 응? 이건 NO 대사체를 환원시키는 환원되는 요소가 있구나. 두 가지 요소가 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 그 수업 시간에 정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쉬워요.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 요걸 전구체라고 부릅시다. 전구체. 그러니까 아진이나 시트린 이런 애들을 전구체라고 해요. NO 전구체라고 부르죠. NO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물질, 전구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NO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NO가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산화되면 아주 안정한 물질로 우리가 이걸 이 아질산이라고 하는데 NO2라고 하고 이건 NO3라고 부르죠.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O가 바뀌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산화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우리가 뭘 말하면 대사체라고 부릅니다. NO 대사체, NO 전구체. 자, 지금부터 우리가 NO 대사체, NO 전구체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O 전구체로부터 NO를 만들어내는 게 NOS고, NO 대사체로부터 NO를 만들어내는 게 RNA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우리가 뭘 만들어 놓으면 말하기 편해져요. 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NO를 원하는 위치에 가서 NO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얘를 쓰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다 있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건 요거 아니면 요것만 조절해주면 된다. 즉 NO 대사체를 쓰거나 NO 전구체를 쓰면 원하는 위치에 가서 NO를 일조액기 존재하지 않는 NO를 탐박 만들 수 있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증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반드시 NO 전구체나 NO 대사체는 그 부분에 가서 NO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 작동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한 50세 정도가 되면은 몸이 좀 망가지죠. 전문용어로 좀 상한다고 합니다. 사가.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요거 NOS가 없어집니다. NOS가 없어져. 근데 요건 안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NOS는 세 가지 타입을 만들었어요. 세 가지 타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NRAS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적은 게
많이 부서지겠습니까? 많이 부서지겠습니다. 부서져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많이 만들고. 여기서 많다 적다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분 조금만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NOS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녀석은 잘 부서지는 녀석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들어보면 아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NOS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너스, N너스인데 이건 인듀서블하는 것이고 이건 뉴로날에서 N자를 써서 신경 그 다음에 이건 엔도스텔리아 셀에서 혈관 내피세포예요. 이나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모든 세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세포에만 있습니다. 얘는 주로 녀석세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신경세포에 있는 NOS란 말이니까 신경세포에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건 혈관 내에 있는 세포에 있다 보니까 얘는 이나스는 혈관 내피세포에 있겠지. 혈관 세포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잘 보십시오. 이너스들이 있는 위치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너스는 여기 있고 이 녀석은 이 세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NO를 어디서 만드냐면 이걸 우리가 파고종이라고 부르는 시포예요. 내식세포들은 많은 양의 NO가 위험하니까 위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장 안에다가 뭘 하냐면 옮기고 해요. 그래야 NO가 밖으로 안 나오고 안전하게 다른 물질만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위에선 위산이 나와요. 염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잘 안 받는 이유는 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세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NO는 존재 시간이 짧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유일하게 밖으로 NO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예비이 없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O를 만드는 녀석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정작 NO는 얘네는 안 만들고 얘가 만든다. 제가 만든다. 이나스가 만든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들어지고 얼마 있다가 곧 사라집니다. 네? 여기서도 곧 사라져요. 여기 나온 놈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것만 문제. 쟤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아이노스에 나온 NO가 위험하고 엔노스에서 나온 NO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이런 말 있는데 야, 그거 가능하냐? 그런 이담이 밖으로 안 나오죠. 네? 나올 수 있는 애는 예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NO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너스다. 이너스가 만들어낸다. 이너스는 어디에 있냐? 혈관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반응을 가만히 보시면 산화 반응입니다.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응? 자, 그러면 혈관은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동맥하고 정맥이 있죠. 동맥에서는 NO를 산소가 많으니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맥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죠. 정맥에서는 그럼 어떻게 만든다? 이건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정맥에 이나스가 있다고 해도 거의 무한대입니다. 정맥에는 뭐가 분명히 부족합니까? NO가 완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정맥에서 누군가가 NO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보죠. 동맥입니다. 동맥이에요. 이 동맥에서 이렇게 자 RBC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리고 NO를 만들어라는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앞에서 아스토콜린 맞죠? 아스토콜린. 그 다음에 여자가 약간 유리해요.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그냥 또 인슐린.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이 잘 생각해 보시면 혈당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슐린 기대해서 얘네들의 신호를 받아서 NO를 만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게 상당히 머리 아파집니다. 왜냐면 혈액이 올 때 수축돼 있으면 혈관이 파괴됩니다. 압력이 세게 오니까. 그래서 혈액이 올 때에는 적어도 수축돼 있다가도 혈액이 올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서 딱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빨리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선생님은 혈액의 흐름에 반응을 합니다. 혈액의 흐름에 반응을 해서 혈액이 딱 흘러오면 바로 만들어서 딱 하는 거예요. 명령을 안 받고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어. 그럼 정맥은 어떡하냐? 정맥은 압력도 없는데, 네? 그것도 또 산소도 부족한데, 야,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죠. 네. NO가 정맥에서도 어떻게든 만들어진다. 자,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저 녀석이 이제 저기서 만들어진 NO가 산화가 돼서 대사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로 가냐면 정맥으로 가게 됩니다. 동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로 정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동맥에서 일을 하고 남은 것은 대사돼 가지고 대사체로 옮겨가게 됐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동맥에서 이나스가 아지닌을 이용해서, 아지닌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했습니다. NO 전구체를 이용해서 NO를 만든다. 이렇게 돼요. 자, 그 NO를 얼마나 만들어낼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면 반드시 부족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집니까? 산소도 부족해지면 전구체가 부족해집니다. 이거 다 써버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포가 전구체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거 계산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NO를 시도 때도 없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소모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느 순간에 아진이 고강이 온다. 그러면 얘는 못 만든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느끼시지 못했을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왜 그럴까? 신은 그럴 줄 알았어. 부족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 이 장치를 해놨습니다. 시츄린을 갖다가 다시 아진으로 재합성을 합니다. 응? 계속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고강이 없죠. 그대로 됐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NO를 많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지를 막 먹어줘.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NO 대사체가 정맥으로 옵니다. 정맥으로 오면 산소를 잃은 RBC가 있어요. 결핍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환원 능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그래서 NO 대사체를 뭘로 바꾸냐면 NO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쉽게 바꿔. 그래서 저 중간에는 산소를 잃은 RBC가 NO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뭘로부터? 대사체로부터.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 녀석을 NRAC라고 부릅니다. NRAC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NRAC가 얘 말고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NRAC가 NO를 만들어내니까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다면 NO는 모든 세포가 다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단 NO 대사체로부터 전구체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이나 수밖에 없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또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NO 대사체 경로라고 합니다. NO 대사체 경로다. 자, 그 외에 우리가 NO 중에 RNase, RNase라고 불리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았던 헤모글로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할 수 있냐면 올리브덴을 가지고 있는 엔자임들은 다 적히는 걸 할 수 있어요. 철을 가지고 있는 엔자임들은 다 적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폴리페놀도 합니다. 폴리페놀. 또 비타민 C도 NO 대사체로부터 NO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산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열이 나고 그 부분이 열기가 생기고 그 부분이 산성으로 됩니다. 얘가 RNase 역할을 한다면, nRNase 역할을 한다면 아픈 부분에 가서 NO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NO가 아픈 데를 찾아가서 지가 NO로 바뀐다 라는 얘기가 돼요. 너무 과장인가? 자, 심지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도 그렇습니다. 박테리아도 nRNA를 가지고 있어요. RNA를 갖고 있습니다. NO 대사체를 NO로 바꾸는 게 있어요. 쟤들은 왜 그걸 써야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장내로 들어가면 산소가 차단됩니다. 우리가 이걸 현기성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박테리아도 NO가 필요하거든. 근데 NOS에서 NO를 만들어내려고 딱 하니까 산소가 없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사체로부터 환원해가지고 산소 없는 조건을 환원해가지고 NO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쓰게 됐냐? NO 대사체를 NO로 바꾸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걸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테리아는 저게 몇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몽땅 가지고 있는데 쟤는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에 요거 중요합니다. NO2. 자, NO2는 저게 중요하니까
우리 몸에서 무슨 장치를 해놓으면 NO2는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 그걸 N으로 바꿔서 흡수하는 만들어놨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위산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NO2를 N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N으로 바꿔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NO2는 결국 도달하지 않습니다. 장내에. 네. 하지만 우리 몸에서 회중적으로 NO3로 대사해버리면 그것은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NO3는 어떡하냐? 얘가 접할 수 있는 건 NO3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NO3를 장내 박테리아 NO3를 다시 NO2로 바꿔줘요. 바꿔서 그름을 가지고 다시 NO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NO3를 NO2로 바꿀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NO2를 NO로 바꿀 때는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뭘 선택했냐면 NO2를 N으로 바꾸는 것만 선택합니다. 전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단계를 사용하고 이 단계로 가버린 것은 괜히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환원해서 쓰는 것은 경제적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건 배설을 해요. 이건 배설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라피 중에 하나가 자기가 취한 것을 꿀꺽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요세라피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NO3를 보는 겁니다. 이분은 장내 박테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내 박테리아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얘를 바꿔주고 얘로 바꿔서 NO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가 있어요. NO를 이쪽에 NO를 넣는 겁니다. 식물도 참 재밌어요. 식물은 아예 뭘 가지고 있냐면 NOS에서 NO를 안 만듭니다. 뭘 만드냐? NO2를 N으로 바꿀 수 있는 RNA를 아예 몸에 붙이고 있어. 그래서 뭘로 하냐면 NO를 바꿉니다. 이 녀석은 그 식물의 입장에서 단백질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지닌을 쓸 필요가 없죠. 사용하지 않고 이 녀석은 NO3를 뿌리로부터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그놈을 약간 에너지를 줘서 뭘로 바꾸냐면 NO2로 바꾼 다음에 그 NO2로부터 NO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NO2는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곰곰이 보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적혈구가 뭘로 쓰일 수 있냐면 NO2를 환원하는 녀석, NO로 환원하는 녀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외에 적혈구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더 수행합니다. 무슨 기능을 수행하냐면 지금 이 기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디악시,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지는 적혈구는 NO를 만드는 데 쓰여요. 그런데 산소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NO2를 NO3로 바꿉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내 몸에 NO2 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맥에서 NO3로 싹 바뀐다는 겁니다. 싹 바뀌어서 내 혈액 내에 NO2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네? 완충제 역할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맥에서 놀고 있던 NO2나 이런 것들이 동맥에 들어와서 NO3를 바꿔서 배설이 됩니다.
NO3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NO는 빠르게 NO2로 바뀌겠지. 응? NO2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110초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전을 탁 줍니다. 그냥 NO3로 바뀌어서. 그리고 또 110초 지나면 그거에 반전. 나이트펜 쭉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NO 아무리 많이 먹어도 110초 정도 지나면 사이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110초는 2분이야. 2분을 잘 버텨야 돼. 그래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봅시다. 자, RBC는 대표적인 RNA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은 NO 투양을 조절합니다. 배설할 수 있게. 그러니까 NO 독성을 조절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대사체로부터 NO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몸에 이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NO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더 필요하겠죠. 그냥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귀신같이 눈치를 챕니다. 우리 몸에서. NO가 많이 늘어났네? 그래서 갑자기 NO를 내가 먹게 되면 RBC 수치가 막 올라갑니다.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예전에 친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드시더만은 일주일 드셨는데 8, 9 막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요 균형을 맞추려고 RBC 숫자가 쫙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진짜 아주 잘 만들어졌다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NO를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구체를 이용한 경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사체를 이용한 경우.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에 있는 적혈구는 그 농도 대사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 우리가 아는 게 NO 전구체는 재합성되죠. 이건 소모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NO 대사체는 뭘로 바뀌어서 나가요? 이건 소모성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공급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뭐라 했냐면 이건 아주 특정 세포에만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모든 세포에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 있다. 그러니까 NO는 사실은 대사체만 있으면 모든 세포가 다 NO를 만들어낸다. 라는 말이 그렇죠. 대사체 있으면 모든 세포가 다 NO를 만들어낸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 이 NO가 왜 효과 있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답을 달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하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지 시험도 하고 같이. NO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것은 딱 두 개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힌 두 개의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녀석이 뭘 만들어내냐면 사이클릭 GM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사이클릭 GMP를 만들어낼 때 이 NO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솔로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는 세포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작동을 하려면은 구아닐 사이클레이스를 작동시키려면
세포 안쪽으로 들어야 된다. 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 근데 NO는 기체성에 비해서 비수용성이라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세포 안쪽에 들어와서 결합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이클릭 GMP를 만들어내는데 이 녀석은 존재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정 시간만 뭘 만드냐면 NO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이클릭 GMP를 만드는 일정 시간만. 근데 이게 다른 물질 같으면 이게 결합을 하고 또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제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얘는 자기가 알아서 다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합과 활성과 제거가 순식간에 딱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뭘 만드느냐면 GMP를 만들어내요. 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든 GMP 중에 GMP의 사이클릭 GMP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평활근 세포에서는 왜냐하면 바로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평활근 세포를 수축된 것을 이완시킵니다. 이 일을 합니다. 여기 잠깐 중에 하나. 사이클 GMP가 많아지면 계속 이완돼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PDDE라는 게 있어요. 얘를 분해하는 엔자임입니다. 얘를 분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 GMP가 없겠죠. 적겠죠. 자, 사이클 GMP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 중에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야한 얘기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부족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 기능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실데나펜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이걸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겠어요. 얘가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요렇게 한 게 발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NO가 뭐와 관계 있냐? 뭐가 관계 있다? 발기와 관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비아그라하고는 관계가 여기서부터 관계가 있죠. 여기서부터 사이클 GMP부터 관계가 있죠. 그죠? GMP부터 관계가 있어요. 사이클 GMP는 언제 만들어지냐? NO가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고 우리가 발기적 측면으로 한번 보죠. 흥분이 돼야만 만들어집니다. 비아그라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봤다라는 사람들은 이건 정신적인 문제. 흥분이 안 된다는 문제야. 정신적인 문제. 자, 거의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이게 지금 처음 발견된 겁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신문에도 나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사이클릭 GMP가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 기능 하나다. 무슨 얘기냐? 평활근 세포에서는 사이클릭 GMP 레벨이 올라가면 이완하고 신경세포에서는 사이클릭 GMP 레벨이 올라가면은 신호 전달을 빨리 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에서는 사이클릭 GMP 레벨이 올라가면 인슐린을 더 분비하고 네?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는 포도당을 빨아들이고 근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고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NO가 딱 들어가면 해당하는 세포에 대해서
사이클릭 GMP 경로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 성립하는 거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좀 문제가 되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수용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이클릭 GMP나 그리고 평소에 있던 NO를 통해서 만드는 사이클릭 GMP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신호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NO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NO로만부터 뭐가 만드는 사이클릭 GMP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작동하지 않아요. NO가 부족해서도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수용체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용체가 달라붙는 리간드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폐경이 있다 보면 에스트로겐이 없네. 에스트로겐 자극에서 만들어지는 사이클릭 GMP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만드는 일을 우리가 NO를 좀 더 많이 쓰면 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저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거든. 너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는 많은 약을 쓰면은 그래서 기존의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클릭 GMP의 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릭 GMP 레벨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근세포가 뭐라냐면 당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탁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에이지 당 사람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혈당입니다. 혈당을 없앱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NO가 딱 들으면 NO가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금방 없어진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세포 안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써요. 이상하다 뭐가 NO가 금방 들으면 금방 없어진다면서. 그럴 줄 알고 우리 몸에 기가 막힌 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장치냐면 세포 안에 풀장처럼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풀이라고 부릅니다. 엉딱 있다. 뭐가 많이 있냐면 글루타치온이 몽땅 있어요. NO가 딱 들어가면 바로 글루타치온하고 결합을 딱 합니다. 이게 저장입니다.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까지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NO를 먹어갖고는 별 효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 GSM을 저장하고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저장이 딱 돼야 그 다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벤트가 쭉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서 사이클릭 GMP를 다 만드는 걸로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포에 글루타치온이 적거나 없으면 NO가 이제는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GSH의 주 역할은 뭐냐면 NO를 보관하고 NO 독성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올릴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런 방법을
또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올리는 방법이. 자, 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자, 글루타치온으로 결합을 잘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엔자임에 SH 글루타치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만들어내게 된다. 신호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러면 GSHNO가 GSNO라고 봅니다. 우리가 GSNO가 몽땅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축 호르몬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넘쳐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느 이상 만들어지면 이걸 분해를 해요. 뭘로 분해를 하냐? 다시는 못 쓰게 암모니아로 분해를 해요. 사용을 못하게. 그 엔자임이 GSNO라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 엔자임이 싹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차면은 그 이상 못 차게 다 맞춰놓는다. 아주 좋은. 자, GSH가 충분합니다. 대부분 세포들이. GSH가 떨어지면 이 세포는 사귈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세포가 있어요. 어떤 세포냐? 빨리 자라는 세포. 왜냐면 몸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의 결합이에요. 몸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어떻게 하냐면 몸집 만들어서 그래서 좀 필요한 양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포들이 주로 무슨냐면 캔서셀, 튜머셀들은 GS층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지 여부를 안 만들어요. 근데 일반 세포는 여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저장하고 또 딴 데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NO를 몽땅 넣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만 죽습니다. 정상세포는 멀쩡한데 쟤만 죽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암세포만 골라주면 참 좋죠. 강합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아서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산소를 받기 위해서 혈관을 만드는 인자를 내보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VEGF입니다. 응? VEGF. 얘네들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암세포도 적을 합니다. 암세포도 적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에서 만들어내는 VEGF는 극대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NO를 줘도 다시 증가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일반 세포는 그렇게 많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때 아주 NO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때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NO로 작동하려면 NOS가 활동을 해야 될까? NRLAS가 활용해야 됩니다. 둘 다. 네, 정확히 잘 생각하십시오. 이 녀석이 왜 혈관을 필요하다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산소가 없어서 그럽니다. 산소가 없으면 이 녀석은 산소가 없으면 CO2, H2O 이 부분으로 TCA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어요. 글루코스 분해하면서. 그래서 뭘 만드냐면 락테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저건 산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산성이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 여기에서는 아지닌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N 전구체는 작동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오직 뭐만 작동할 수 있냐면 바로 N3만 N2만 작동할 수 있다. 대자체만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N으로 바뀌죠. 동맥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최종 대사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쭉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최대한도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죠. 이게 기본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요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사이클릭 GMP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활계세포에서는 이완이고, 간세포에서는 프로당 흡수고, 신경세포에서는 신경 전달이에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사이뮬레이션 된다고 그러거든요. 붙어 있는 거. 자, 요건 이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있어. 요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사이클릭 GMP 의존 경로라고 하고, 요걸 사이클릭 GMP 비의존 경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이건 소량 NO일 때는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사이뮬레이션이 일어나려면 양이 많아야 돼요. 그때는 이 경로를 따른다. 두 경로를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전부터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NOS가 이나스에서 NO를 만들어낸다라고만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아집니다. 야, 그러면 NO가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나스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야, 여기에 NO가 효과 있냐? 그걸 따지기 전에 뭐 생각하면, 야, 거기 이나스가 있었냐? NO스가 있었냐? 이걸 따집니다. 당연히 거기에 NO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대사체를 환원하는 요소는 모든 엔자임이 세포가 다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모형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NO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NO는 어디든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NO가 어디에든지 만들어지고 어디든지 간다. 주로 만들어지는 혈관이다.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혈관이 왜 NO를 만들었을까?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호받기 만들었겠죠. 근데 장기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전부 다 혈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키드니를 봅시다. 키드니는 물과 접촉할 수 있는 혈관 덩어리입니다. 여기 폐를 봅시다. 폐는 잘 생각해보면 공기와 접할 수 있는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키드니에 도움이 될까요?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이 좀 어려울까봐 이걸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체용으로 한다면 체가 우선 NO는 GMP 의존형 비의존형, 이거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냐면, 첫째,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액 정화작용을 합니다. 넷째, 혈관을 만듭니다. 이걸로 뭘 하냐면 혈액순환을 잘 유지해준다.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 맞냐?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혈액이 완전히 탁해져가지고 희한하게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생기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사성 중, 대사중.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누군가든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거 글루타치온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무분별하게 먹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이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사 증후군이 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애누가 줄었네. 나이를 먹으면서 쫙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애누가 줄어갖고 이거 생기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너스를 마이너스 뭐냐면 이너스 유전자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너스 유전자를 없으면 애누를 못 만들겠죠. 왜 그럽니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동물이나 우리 몸에서 애누를 만들어내는 누가 간다? 이너스가 간다고 했죠. 이너스를 빼버린 거예요. 네? 가까우시게. 그래놓고 저 녀석을 딱 봤더니 복부에 비만에다가 그 복부 안에 그 지방이 몽땅 쌓여 있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는 거야. 자동으로. 아, 이게 애누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원인으로 애누가 감소해서 대사증후군이 왔다. 그 애누가 감소한 게 혹시 아지닌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아지닌 양을 조사해봤는데 아지닌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대사체가 줄었다는 얘기야. 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냐면 애누를 많이 드시는 분은 압니다. 혈당이 높으시면 혈당이 감소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기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 고혈압이 먼저 나왔네. 뒤를 봐야 되는데 뒤를 내가 안 본단 말이야. 자, 고혈압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혈관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건데 키드니에서 신장에서요 염분 재흡수를 막습니다. 네? 염분 재흡수를 막아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키드니에서 이 그림을 남고 있습니다. 키드니에서 이쪽은 열어놓고 이쪽은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압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압력 차이로 의해서 이 노폐물을 걸러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건 애누예요.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염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누가 염분을 다시 흡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소듐의 양을,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줄여주는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혈압 환자들 그 식사하시는 거 봤어요. 제 주위에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죽 먹는 걸 보고 나는 이렇게 먹으면 차라리 죽겠다는 너무 심각. 너무 웃겨. 염분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네, 염분 배설을 도와주죠. 요게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그 애누는 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애누는 확장하는데 동맥보다 정맥을 확장시킵니다. 왜? 동맥은 이미 있어요.
넣는 수가요. 그건 잘 조절을 해요. 자, 당뇨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 앞으로 약간 힘을 보는데 혈액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 GMP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둘째는 간세포의 포도당을 빼버려요. 혈중 내에 포도당을 흡수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근세포의 포도당을 막게 쓰도록 만들죠. 자, 우리가 온도 힐링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잘 나세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 기가 막히게 해서.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상처가 한번 나면 수술도 못해. 이 상처가 쉽게 이렇게 아무래도 그러는데 에노를 저때 주면 잘 아물어요. 왜 그럴까? 혈관 생성작용이다. 그렇죠? 혈관 생성 때문에. 또 하나 잠깐 여러분들이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힐링이 일어나는 것은 온도 힐링이 일어나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와서 죽은 세포를 다 먹어버려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복구하는 녀석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신생혈관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면역세포들을 끌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힐링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 그 외에 이제 많은 것들은 혈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피부가 빨리 회복되고 그런 혈관이 당연히 깨끗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키드니나 폐나 간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혈관이 몽땅 모였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앞에서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조금씩 있어요. 이런 것도 있겠다. 근데 이런 거 뭐 생략하셔도 저런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제가 늘.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노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간단히 얘기를 하죠. 에노를. 자, 에노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에노를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전구체나 뭘 써야 돼요? 대사체를 써야 돼요. 근데 뭘 쓰는 게 옳을까? 대사체. 대사체를 쓰는 게 옳다. 전구체는 지압성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사체가 없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에노 도너나 다 이런 것들을 알고 봤더니 에노 대사체를 이용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에노 대사체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걸 공업용 알코올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건 뭐냐면 요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술을 발효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업용 알코올로 소주 만드시면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싸잖아. 이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우리가 천연 그 대사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이 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에노로 만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대사체로 만들었다가 에노로 만들어져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에는 기가 막힌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여기 딱 왔을 때 딱 끊어져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해? 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이게 이 이상 못 가게 딱 잡아줘야 돼요. 요게 에노 고정 기술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술이겠죠. 평생 지내니까 안 가르쳐줘. 우리 몸에 이제 대사체에서 흡수되는 건데요. 우선 대사체를 에노로 바꾸면은 에노는
통과해서 갑니다. 얘는 기체이면서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는 통과해서 가요. 그 흡수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니까 모든 세포가 다 GSNO 가지고 있고 NO를 nRNA를 가지고 있으니까 NO는 다 만들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다 그럽니다. 장내에 들어가면은 장내에서는 이제 NO3를 바꿔서 우리 몸으로 NO2를 지금 이런 식으로 흡수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대사체를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냐면 이게 만들어진대. 이게 뭐냐? 나이트로소 아닙니다. 제가 이 추천을 하나 해드리는데 이 NO 대사체하고 위산 조건에서 NO를 나이트로소 아민을 만들려면 이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들하고 같이 짬뽕을 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만들어집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여기에 두면은 볼 수 있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저걸 반찬으로 안 드시겠죠. 자, 그런데 발효를 하면 한 가지 이점이 있어요. 무슨 이점이냐면 혹시라도 이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이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SH를 가지고 있는 거, 황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로 이것만 끄집어낼 수 없어요. 얘들이 반응을 시키면은 누가 가서 결합을 하냐? 응? 이 황의 SH 결합이 있는 것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만약 얘가 없다 그러면 폴리페놀이 가서 결합을 해요. 얘는 그 다음에 결합을 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있다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게 물질의 세계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계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물질은 절대 그럽니다. 믿을 만한 건 역시 물질인 독백이 없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몸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을 만나면 다시 N으로 이렇게 분해가집니다. 따라서 발효를 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요. 쟤네들이. 왜냐면 쟤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실로사이로스도 만들고. 그래서 천연에는 뭐가 들어있냐?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냐 위장에서 혹시라도 2차 아민이 있더라도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나이트로스 아민이 안 만들어집니다.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대사체하고 글루타치온하고 같이 투여를 하면은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냐? 왜? 그거 한번 님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어떤 사람이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기 PA, HO, PA 이게 거기서 많이 보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아디닌도 우리가 썼어요. NO 전구체도요. 네?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공여체, 그러니까 도너에 이것도 썼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알려지고 지금은 이제 대사체 시대로 왔습니다.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꾸준히 NO 전구체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 좀 해라, 공부. 여러분 환원 요소를 부정을 해요. 부정하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자, 내가 또 이 칼이 고맙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나.